네이버 인플루언서 한 번에 붙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정말 큰맘 먹고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 엘라입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는 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거나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져서 속상한 분들 많으시죠? 저도 지금은 네이버 어학 인플루언서지만 처음부터 딱 한 번에 바로 된 블로거는 아니라 누구보다 그 실망감과 초조함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과거에 7번이나 네이버 인플루언서 신청에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겪고 제가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돼보니 내가 그동안 이런 이유 때문에 떨어졌고 또 결국 이거 덕분에 붙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직도 인플루언서는 특별한 컨텐츠를 가진 블로거나 방문자가 많이 오는 블로거만 된다고 착각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전략적으로 네이버 인플루언서에 선정되는 법. 이제는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대세인 만큼 과거에 비해 그만큼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선 어떤 토픽으로 인플루언서를 지원할지 고민인 분들을 위해 현재 어떤 토픽이 경쟁이 심하고 또 반대로 어떤 토픽이 경쟁이 약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쟁이 심한 인플루언서 토픽은요. 1위 여행, 2위 푸드, 3위 뷰티, 4위 리빙, 5위 육아 블로그입니다. 반대로 경쟁이 약한 인플루언서 토픽은요. 1위 대중음악, 2위 프로스포츠, 3위 영화, 4위 방송연예, 5위 자동차 토픽입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 경쟁이 심한 토픽 무조건 피하면 좋을까요? 물론 경쟁도로만 봤을 땐 경쟁이 약한 토픽이 비교적 선정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쟁이 심하다는 건 그만큼 인기 있는 주제이자 수익화하기 좋은 토픽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면 단순히 애드포스트 수익 말고도 다양한 수익화 기회가 생기는데 경쟁이 심한 토픽인 여행부터 육아 블로거는 프리미엄 광고, 협찬 단가가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5성급 호텔 협찬부터 대기업 뷰티 광고, 가전제품 협찬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당 토픽 블로거로 어느 정도 성장해 수익화에 성공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전환하는 블로거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기 있는 주제는 그만큼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인플루언서 사회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선 나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경쟁이 약한 토픽은 수익화가 힘들까요? 저는 오히려 여기에 더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장 경쟁이 약한 대중음악 키워드로는 엄청난 수익화를 하기엔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 2위 프로스포츠부터 방송연예, 자동차 블로거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방송연예, 스포츠 토픽은요. 키워드만 잘 잡으면 하루에 최소 몇천 명에서 몇만 명 방문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애드포스트 수익화로 온라인 건물주 월세를 매달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컨텐츠가 끊기지 않고 지속 가능한 토픽이라 블로거로서도 롱런할 수 있고요. 다른 토픽에 비해 인플루언서 경쟁도도 낮아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내가 아직 나만의 뾰족한 주제가 없다면 전략적으로 어떤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해야지 네이버 인플루언서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지원 주제는요. 여행, 푸드, 경제부터 어학까지 총 12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내가 만약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면 꼭 여기 있는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에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초보 블로거분들이 이렇게 첫 단추부터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 나는 자기개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가지고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막상 인플루언서 카테고리엔 해당 주제가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블로그를 세팅해서 시작해야겠죠. 아니면 인플루언서를 포기하던가요. 어쨌든 우리는 네이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블로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제공한 룰을 따라야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정보성 블로거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사실 과거엔 정보성만 쓴 블로거도 쉽게 인플루언서에 선정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네이버에도 AI 글쓰기가 도입되면서 무조건 정보성으로만 쓰는 블로거는 인플루언서 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을 땐 이젠 AI가 더 완벽한 답을 주는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특히 제가 앞서 언급한 경쟁이 심한 토픽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특히 집중해주세요. 앞으로 블로그 세계는 정보성보단 진정성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정보성 포스팅을 아예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앞으로 정보성을 써도 나만의 스토리 한 스푼을 꼭 넣어주세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 육아 블로거로서 출산용품 관련 글을 쓴다면 단순히 어떤 상품을 샀는지만 나열하는 게 아닌 내가 직접 써본 한 달 사용 후기부터 개인적으로 후회하는 상품과 잘 산 템까지 나만의 스토리와 경험을 넣은 글을 작성해서 올려주세요. 블로그 세계엔 수많은 육아 블로거가 있고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는 말인데 나만의 차별화된 스토리도 없이 인플루언서가 되길 바라는 건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론 단순히 육아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는 것보단 나는 어떤 육아 인플루언서로서 성장하고 싶은지 나만의 수식어를 한번 고민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이 요리에 관심 있는 엄마들이라면 저는 이걸 컨텐츠화해서 엄마표 하루 세끼 또는 방구석 이유식으로 컨셉 잡아 뾰족하게 브랜딩을 한 뒤 저만의 노하우나 스토리를 글에 담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인플루언서 전자책을 읽고 컨설팅을 받은 분들은 이렇게 나만의 평범한 스토리를 무기로 만들어서 네이버 인플루언서에도 쉽게 선정되시더라고요. 세 번째, 유독 빨리 성공하는 블로거들의 공통적인 특징.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수강생분들의 블로그 성장을 도와드렸는데 유독 빠르게 성장하는 블로거분들은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1일 1포스팅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보셨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블로거분들이 단순히 1일 1포스팅에만 집중하다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경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서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올릴 게 없어서 맛집 포스팅을 쓴다던가 아니면 높은 방문자 수를 위해 내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연예인, 이슈 정보와 같은 걸 올린다던가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컨텐츠의 질보단 양에 승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어쨌든 나도 남들처럼 1일 1포스팅 하고 있다는 거에 안주하게 되면서 나중엔 내가 진짜 뭘 놓치고 있고 어떤 걸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저만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적어도 일주일에 2, 3일은 제 블로그 컨텐츠 찾는 시간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만 빼고 주위 블로거들이 다 인플루언서가 되면 괜히 나 혼자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면에서 블로그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블로그 세계도 작은 사회라 당연히 남과 비교할 수 있고 조급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나만의 욕심 컨트롤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만의 컨텐츠로 한 우물을 깊게 파게 되면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 네이버에게 직접 인플루언서를 제안받기도 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신기할 정도로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로 보여주는 곳이 블로그 세계이기도 하니 다들 나만의 중심을 갖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노하우들을 야무지게 실천해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